자, 두 번째. 윤미향은 여자 조국. 그리고 윤미향 남편 김삼석은 이거는 공갈법. 와, 정말 이 집안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집안이 끝내줘요. 자, 오늘 아침에 윤미향이가 또 SNS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야,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면 뭐라고 했느냐. 6개월 동안 자기 가족들의 숨소리까지도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나는 아침이랍니다. 오늘 아침이. 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공격은 반일 세력들의 모략이다. 반일 세력에 대한 모략이다.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것들은 다 친일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웃기는 얘기를 또 거기다 썼어요. 21대 국회에서 더욱 힘차게 전개될 위안부의 진상규명과 사회와 배상 요구에 크게 내가 노력을 하겠다. 아니,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저렇게 척지고 정의원에서 돈 받아 처먹은 것도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서 무슨 위안부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뭐 배상 촉구를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시민단체 활동을 한 그 직능 대표로서 말하자면은 더불어시민당의 7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윤미향이 돈 먹은 것도 얘기 안 해.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척져. 이러면 윤미향이 비례대표 7번을 받은 이유가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있는 더불어시민당이라면 윤미향을 자진사퇴시켜야 돼요. 그냥 제명해버려야 돼요. 자, 양정숙은 제명을 하면서 윤미향은 가만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좌파 시민단체들의 그 악의 사슬, 그 먹이 사슬, 이거를 건드리면은 이 정권이 힘들지. 응? 자기 지지 세력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말 거세게 나가게 되면은 이거 윤미향 저는요 더 이상 붙잡고 뭐 보자기 싸가지고 같이 죽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에 대해서 여러분 뭐 포탈이고 뭐 신문이고 방송에 대해서 계속 올려주세요. 더불어 그 민주당 거기도 여러분들이 그 당원인 척하고 올리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아, 이 활명수 같은 홍준표님, 아, 저는 충청도에 사는 84학번인데, 아, 84학번이시구나. 저 7, 8학번? 네. 지금 이제 홍준표 선수를 이제 지지하는 분인데, 지금 우리가 아주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홍준표 이 선수에 대해서 어저께 제가 점심 같이 먹은 분이 이제 정치도 잘 알고 이런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홍준표 선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거 뭐 어떻게 너무 좀 거친고 또 대통령 될 사람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인덕을 이렇게 하는데 이 홍준표 선수 조금만 그런 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여권에 비교했을 때 야권들은 정말 다 반사체였다. 그러니까 박근혜도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덕을 입은 반사체. 또 이명박도 정주영 회장의 덕을 입은 반사체. 정주영 없는 이명박이 없지 않느냐. 이명박 신화는 사실은 정주영이라는 이 밑밥을 깐 거다. 박근혜도 마찬가지다. 근데 홍준표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그만 반딧불이라도 스스로 발광하고 있다. 왜? 홍준표가 그 가난한 집에서 정말 이 까막눈 어머님 밑에서 여기까지 올랐으면 그러면은 자수성가형이다. 근데 이 미통당이라든가 그 자유한국당이나 여기에 자수성가형이 어디 있었냐. 응? 이러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셔서 제가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이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충청도 뭐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되고 충청도 분들이 참 보수적인데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정말 조국은 좌파 쪽에서는 억울함의 대명사고 우파 쪽에서는 비리의 온상인데 조국도 이렇게 똘똘 뭉쳐갖고 조국 보호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그런 점에서 윤미향은요,
진짜 여자 조국이다. 저는 딱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올린 글뿐만 아니라 자기가 한 행적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 반성을 하지 않고 그 뻔뻔함, 그러니까 당군 이래의 최고의 파렴치범이 조국인 것처럼 이 윤미향은 여자 조국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모든 거는 미통당이 만든 모략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정말 일제 때 그 말하자면은 치사하게 빌붙었던 이 노예 근성을 지닌 친일 언론과 친일 세력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다. 아니 그러면 월급 얼마 받았는지 회계장부 이사장으로서 쫙 이렇게 공개하면 끝날 일인데 자기 월급조차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뭐 친일 세력이다 반일 세력이다, 응? 이 말이나 됩니까? 거기다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법안까지 지금 내놓았었냐면요. 재벌에서 한국에서 재벌 총수라든가 또는 왜 재벌의 사장들이 재벌 기업에 얼마의 급여를 받는지 이거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응? 아니 그러면서 시민단체에서 뭐 그렇게 받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공개를 못합니까? 다 기부금에다가 정부 보조금인데 더구나 100% 공개해야죠. 기업은요. 자신들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 공개하는 나라 없어요. 근데 시민단체는 다 공개해야죠. 그래야지 시민단체 아닙니까? 근데 정의연은 정말 비정부 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 NGO가 아니라 PGO예요. 프로가버먼털 오거나이제이션. 정부하고 같이 가는 어용단체였다는 걸 이번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 윤미향 남편이에요. 이 윤미향 남편이 간첩죄로 남매 간첩죄로 이 북한에다가 정보 줘가지고 그때 유죄였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사실 이거를 간첩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 저도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 거예요. 왜? 재판부가 딱 보니까 이거 간첩이 틀림없어요. 응? 근데 이제 눈치는 보이고 나 이렇게 승진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부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간첩이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혐의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남편이 김삼석이라는 전직 간첩에다가 이 양반도 이제 양반이 아니고 이 상민님도 말하자면은 직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느냐. 제일 치사한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 지방 신문이라든가 뭐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막 삥 뜯는 사람들이에요. 응? 어느 정도로 삥 뜯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거 실화입니다. 어떤 이 삥 뜯기 좋아하는 기자가 이렇게 보니까 63빌딩이 그 유리같이 이렇게 막 반사가 되고 막 이 번쩍번쩍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63빌딩에 말하자면은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 기자가 눈이 부셔서 운전을 못하게 하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기사를 쓰겠다. 이래가지고 엄청 삥을 뜯은 사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김삼석이라는 이 인간이 디지털 신문 그리고 수원 무슨 신문 두 가지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기사 쓰고 자기 혼자 뭐 하고 가끔가다 알바 쓰고 그리고 자기 딸이 뭐 어디서 허접한 그 콘서트 홀에서 이 피아노 연주회 한 거 그거 기사 이만하게 인터뷰 기사 내주고 그러니까 자기네 가족 신문처럼 사용을 했던 거죠. 근데 이 김산석이라는 사람이 대학에 대해서 정보 공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인권 변호사인지 뭐 이 민변에 있는 뭐 끼인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서 16개 대학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해갖고 말하자면 소송을 냈어요. 근데 이 대학에서 그러면 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은 내가 소를 취하해 줘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 들었거든. 그러니까 좀 돈 좀 줬으면 좋겠고 우리 인터넷 신문이랑 수원 아무개 신문에 말하자면은 이 광고를 좀 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학으로서는 이제 이 거기에 홍보 담당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신문사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먹고 떨어져라고 하면서 광고 주기도 하고 돈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김삼석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 챙긴 돈이 25차례에 걸쳐서 16개 대학에서 6,033만 원, 6천만 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고소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뜯어가니까. 그리고 이 대학에 대해서 언론인이 정보 공개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법정에서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을. 그러면서 이 판사가 뭐라고 했냐? 범행 수법이 너무나 불량했다. 아주 이거는 저질 지방 뭐 잡신문 기자 이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범행 기간이 매우 길었다. 그 다음에 피해 학교의 상황이 굉장히 상당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이 맞은 피해가 말하자면 복구도 되지 않았다. 이래 가지고 공갈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어요. 응? 자, 이런 공갈법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말하자면은 횡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게 자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 반일 세력이고, 말하자면 친일 언론의 그 또 미통당의 조작극이고 자작극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여자 조국의 남편, 여자 조국 윤미향의 남편이 바로 김삼석 이 공갈 횡령범, 공갈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삼석이는 이 말하자면 공갈 혐의로 완전히 사기 행각을 벌여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환상의 바퀴벌레 커플 아니겠습니까? 여자 조국, 남자 정경심. 딱 맞아요. 근데 이 좌파들에겐 이 수많은 여자 조국과 남자 정경심을 비롯해갖고 다 이 카피를 떠가면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 사람들의 민낯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부도 직접 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재난지원금 절대로 이 기부하시면 안 됩니다. 강제 기부인 거죠.